안녕하세요, 김희사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명의 의사 과학자인 입장에서 학술 논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논문의 저자가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비과학자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과학학술 논문에 한정해서 학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우선 학술 논문의 연구 결과는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지견을 제시해야 돼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번에 새로운 양념치킨 소스를 개발해 놓고서는 이거가 더 우수한 양념치킨 소스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학술 논문에 발표를 하려고 하면은 이 소스가 기존에 아무도 만든 적이 없는 소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양념 소스를 개선을 해서 더 나아지게 했다거나 라는 식의 무언가 새로운 지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치킨을 먹어보셨을 텐데 지금 만든 양념이 아무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양념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의 양념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실은 이미 20-30년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보고 폐기한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의하는 수준의 양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제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 소스가 수십 년 전에 나온 소스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좋아졌다면 어떤 게 좋아졌는지를 제가 새로운 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학술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증명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내가 만든 양념치킨이 더 맛있다 라는 말은 내가 실제로 맛있게 느끼는 건지 아닌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를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낼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 가능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나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줄 거냐, 그거는 똑같은 분야의 동료, 피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논문을 읽고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야지만 그 후에 학술 논문은 출간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양념치킨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치킨을 만드는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태도가 호의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로 주장을 하는 게 학술 논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든 양념치킨이 더 맛있다라는 걸 학술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든 치킨이 기존 것보다 맛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말을 장사를 하는 다른 동료 치킨집 사장님들이 인정을 해줄까요? 과연 그대로 믿을까요? 그렇지 않고 아마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학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1000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기존의 치킨이랑 내가 만든 치킨을 놓고 뭐가 맛있어요? 그랬을 때 내 거가 더 맛있다고 한 비율이 높았다, 이런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데이터를 주든지, 아니면은 내 치킨이 다른 치킨과 달리 감칠맛이 나는 성분이 기존 치킨에 비해서 20%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20% 더 감칠맛이 날 거야, 이게 더 좋은 치킨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무언가 객관적이고 누구나 납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증거로 나와야지만 학술 논문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치킨 좋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치킨이 이 치킨보다 더 맛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는 그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제시하기가 어렵죠. 고민이 딱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인용과 참고 문헌을 제시해야 된다. 치킨의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A 회사 치킨이 B 회사 치킨보다 맛있다라는 문장을 하나 제 논문에 썼어요. 이미 사람들이 A 치킨이 B 치킨보다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근거인 논문을 달아줘야 되고요. 만약 근거인 논문이 없이 그냥 난 A 치킨이 더 좋아 라고 하면은 제가 A 치킨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증거와 근거를 달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A 치킨이 B 치킨보다 맛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인용을 해볼게. 내 옆집 친구가 A 치킨이 더 맛있대. 그럼 믿으시겠어요? 혹은 이게 1000명을 이용한 연구를 해봤더니 A치킨 맛있다는 사람이 전체의 80%가 나왔어. 그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맛있다고 믿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항목이 뭐냐면 전문적인 과학 잡지에 출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똑같이 A 회사 치킨이 B 회사 치킨보다 맛있다라는 내용이 책에 써 있는데, 책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 SNS 블로그를 모아놓은 잡지예요. 그럼 이 내용을 믿겠어요? 잘 못 믿겠어요? 막 포털 이모티콘 막 이러고 있는 거 있고, 그러면은 결과를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신력 있는 치킨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단체인 치킨협회에서 만든 책자에 A치킨이 B회사 치킨보다 맛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진짜 맛있구나 라고 굉장히 공신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엄청난 차이가 나죠.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잡지들을 우리가 SCI 내지는 SCIE 라는 색인 리스트에 있는 논문들을 얘기를 하고, 이 인정받는 SCI, SCIE급 잡지에 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동의를 할 만한 내용을 쓴 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논문을 쓰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과학자들 보면은 막 머리 쥐어뜯고 1년씩 해가지고 몇 쪽 되지도 않는 걸 써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치킨에 대해서 글을 100문장을 써야 되는데, 그 모든 문장이 그 문장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하는 걸 다 알아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내가 치킨을 먹는데 A 회사 치킨이 B 회사 치킨보다 맛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뭐뭐 써야 돼요? A 회사 치킨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고, B 회사 치킨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고, 내가 만든 양념은 기존에 이러이런 양념들이 있는데 이 양념보다는 내가 이런 점이 좋고, 이 양념보다는 사실 이런 점이 좀 약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모든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렇게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우선 학술 논문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한 일인데, 잡지사로부터 원고료를 받지 않아요. 제가 힘들게 실험을 하고 힘들게 데이터를 내서 논문을 잡지사에서 받아주세요 하고 보내는데, 잡지사가 저한테 원고료를 한 푼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대재료라는 돈을 내야 돼요. 쿨도 내가 썼고 준비도 내가 했고, 자기네들은 심사만 했는데 돈은 내가 내야 돼요. 그 돈이 싼 것도 아니에요. 싼 데도 수십만 원, 비싼 데는 수백, 수천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책은 많이 읽어서 많이 팔면은 인세라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논문은 인세조차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글을 내가 돈을 내고 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해서 인세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런 글을 왜 잘 쓰고 목숨을 걸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과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자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문 기여도에 따라 나눠주는 게 저자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과학자 아닌 분들이 누구나 들어봤을 네이처 잡지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만든 논문을 쓸 때 저자됨의 정책, 저자는 도대체 무엇을 만족해줘야 되느냐, 다음 중에 최소한 어느 하나인가는 상당한 양의 기여, 컨트리뷰션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상당한 양의 기여의 목록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연구의 컨셉, 개념을 잡거나 설계, 디자인을 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되는 일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4번은 논문의 초안을 작성했거나 상당량을 고쳤을 경우에, 이걸 리비전이라고 합니다. 학부생이나 석사과정 대학원생 정도는 아직 공부의 수준이 연구의 개념을 잡거나 설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획득과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논문의 초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학부생이나 석사 수준만 돼도 논문의 초안을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려요. 이 4번이 소위 일반적인 글 내서 얘기하는 저자의 정의죠. 같이 썼다. 하지만 과학자는 꼭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험을 하거나 연구 설계나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만 해도, 상당한 기여를 하기만 해도 저자로서 요건은 됩니다. 주 저자의 요건은 이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큰 사람, 대부분의 경우는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논문의 인정, 크레딧을 가장 크게 나눠 먹는 사람은 사실상 이 교신 저자와 제일 저자 두세 사람에서 이 논문의 대부분의 기여도를, 크레딧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들어낸 데이터와 내가 쓴 글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령 본인이 한 실험이 아니고 본인이 쓴 내용이 아닐지라도, 연관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본인이 다 읽고 검토를 해서 이 논문이 잘 써졌다,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인슈어해주었다가 돼야 저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인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서 적어놓은 저자됨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란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인 공헌을 한 사람을 칭한다. 일반적인 공헌자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돈을 댔다거나 그냥 열심히 했다거나, 실험을 외주를 줬는데 외주로 준 실험을 대신 해주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지적 공헌을 하지 않았으면 공헌자, 그 감사의 글에 들어가야 되는 공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이처 기준이건 ICMJ의 경우든 간에 저자됨은 개념, 계획, 자료,
논문 작성처럼 지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만 저자가 되는 거고, 그 밖에 펀딩을 했다, 돈을 줬다,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줘, 그 정도의 경우에는 원래는 저자가 아니고 공헌자, 도와준 사람에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은 저자가 아니고 논문 도와준 사람, 감사의 글에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지적인 공헌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저자로는 넣어주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자로 넣어주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제1저자 같은 경우는 지적인 공헌이 많은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이 1저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됩니다. 영국 출판윤리위원회인 코우프에서 제시하는 저자인 사람의 행동 지침, 몇 가지를 제가 퍼왔는데, 첫째로는 저자는 자료를 단순히 모으거나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개념 설계, 분석, 논문 작성 등에 대해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논문 저자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내용에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했거나 일상적인 일을 많이 했다, 예를 들어 매일마다 연구실을 청소했다, 매일마다 연구실에 피펫 팁을 열심히 꽂았다, 그랬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기여를 해야지 주는 게 저자이고, 또한 제1저자가 누가 되느냐는 누구나 가장 가져가고 싶고 이 논문 대부분의 크레딧, 논문 대부분의 업적을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연구 초기에 저자 프로젝트를 담당할 제1저자를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일을 진행하게 해서 나중에 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감사의 글에 들어가는 거는 공헌자, 돈을 댔거나 아니면은 일을 열심히 도왔거나 아니면은 외주로 실험을 해줬거나 한 회사 실험 업체 같은 것들이 감사의 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PCR만 잔뜩 돌리는 실험을 했어요. 그럼 PCR을 제일 많이 한 거는 PCR 기계가 됩니다. 그럼 이 연구에 PCR 기계와 PCR 기계를 만들어준 회사가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죠. 하지만 그 PCR 회사가 이 논문에 지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가 있으나 저자가 아니고, 국가나 연구비를 준 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감사의 글에 들어가는 공헌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황우석 교수님 사건이 있었을 때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누구건 간에 그거와 무관하게 사이에 껴있던 사람들이 그제 와서 내가 한 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원칙적으로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게 학술 논문의 저자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자 중에서 부당하게 저자가 된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저자를 부당하게 넣었을 때 이거는 연구 부정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연구자의 부정직한 행위, 한마디로 윤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왜 이걸 윤리적인 범주에 넣냐면은 부당한 저자가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이 결과 논문의 내용이 바뀌거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거예요. 심각하게 처벌을 받거나 논문이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연구자의 부정직한 비윤리적인 행동임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출판윤리에서 가장 먼저 취급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당한 저자 유형이 뭐냐면 바로 선물 저자, 기프터서 소위 공짜 저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기여도가 없거나 혹은 공헌자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 저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저자로 올리는 걸 보고 선물로 저자 목록에 올려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친분이라거나 이해관계로 포함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기프터서도 별로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면 기여 안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기여한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그런데 이 유령 저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는 일을 했는데 논문에 없는 유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연구에서 실제로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응당 저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랫사람이 이해한 이유로 저자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완벽한 유령처럼 저자진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흔한 경우는 내가 주저자인데 윗사람을 위해서나 아니면 더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주저자인데 공저자로 밀리고 사실 공동저자가 돼야 되는 사람을 대신 주저자로 선물로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운용되는 경우가 유령 저자는 억울하고 선물 저자는 꽁으로 버스를 탄 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 연구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해가 가기 쉽도록 음악을 작곡하는 것의 비유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논문을 썼다고 하는데 원천실험 연구고 SCI 또는 SCI 저널의 주 저자로 게재를 했다라고 자랑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음악의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음악가가 작곡을 해서 앨범과 곡을 냈는데 표절에 걸리지 않고 전문가가 심사했을 때 인정할 만한 완성도로 지면 제한이 있는 저널에 올라가듯이
곡이 등수가 정해져 있는 차트에 올라갈 정도의 완성도로 작곡을 해서 각 곡당 한두 명밖에 안 주는 주요 저작권자가 될 정도의 큰 일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니 어떤가요? 이 두 경우 모두 일반적으로 아주 크게 축하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해낸 상황이지요. 이렇게 주저자 논문을 SCI급 저널에 냈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자로서는 전 세계 누구한테든 인정받을 수 있는 커리어 실적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마치 음악으로 치자면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차트, 빌보드 차트가 그런 게쯤 되려나요? 작곡한 곡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서 모두의 인정을 받은 실적을 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음악가 커리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정도로 중요하고 축하를 해줘야 될 사실입니다. 학술 논문이라는 걸 쓴다고 하면은 학부 때 쓰는 보고서나 레포트나 에세이 같은 거를 생각하시고는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저명한 학술지 SCI나 SCI급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 수준의 주저자로 논문을 낸다고 하는 거는 과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는 목표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글이고, 이 글이 짧다거나 혹은 언뜻 봤을 때는 별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한 레포트나 에세이 수준으로 폄훼당하는 일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